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굴을 각도별로 그릴 때 팁을 공유하고자 제작을 했습니다. 얼굴을 그릴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각도의 얼굴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얼굴을 그릴 때 자신의 머리 안에서 예쁘다고 생각한 얼굴이나 사진, 가공된 이미지, 누가 그렸던 예쁜 얼굴들, 실물이 아니라 가공된 이미지를 보고 그린다고 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3차원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2차원의 평면, 타블렛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 태블릿도 많이 들고 다니니까 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한 평면들에다가 3차원의 사물들을 재현, 가공해서 옮기는 일을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그린다는 것도 결국에는 3차원에 있는 사물 하나를 다시 재현을 시키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얼굴을 그린다 했을 때 내가 봤던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예쁜 얼굴들을 동경해서 그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뭔가 이미 봤던 그 그림, 그러니까 2차원으로 가공된 그 이미지만을 생각해서 그리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저 그 그림의 이미지만을 생각해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얼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3차원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그거를 간략화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얼굴을 그리기 이전에 박스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 박스에다가 조금 길쭉한 구를 그려보겠습니다. 얼굴을 먼저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구라고 생각하시면 이 형태를 파악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약간 45도 측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자의 이 면이 얼굴의 앞부분 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윗면은 정수리 부분, 여기에 대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측면은, 상자의 측면은 얼굴의 측면에 대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굴을 세 가지 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체 도형이라고 먼저 인지를 하셔야 얼굴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린 얼굴이 왠지 모르게 평면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을 각도별로 그려볼게요. 우선은 정면에 있는 얼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그리기 전에 일단은 얼굴의 법칙? 얼굴을 그릴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좀 더 좋은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정면 얼굴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은 게, 정면이더라도 이렇게 옆면으로 조금 들어간 이 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측면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씩 저렇게 뒤로 쭉 빠지면서 면적이 있거든요. 정면 얼굴을 그릴 때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인데, 이렇게 눈을 양쪽 이제 끝부분에, 얼굴 끝부분에 막 가득 차게 그리고 이런 게 사실 데포름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기는 해요. 눈을 강조하고 싶다든지.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얼굴이 많이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면 얼굴에도 입체감을 보이고 싶다 한다면은 정면을 그리더라도 이 옆면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이 이마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마선부터까지를 이제 얼굴이라고 보면 이마, 코, 턱, 이렇게 얼굴이 1대 1대 1의 비율로 나누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의 비율이 보통 사람들은 이 비율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요. 여기서 뭐 코가 좀 더 길다 한다면 이 비율에서 한 요 정도까지 온다거나 코가 짧다 한다면 1에서 조금 더 위로 오는 이 위치라던가. 그래서 보통의 비율은 여기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또 눈치채신 분들은 보셨을까요? 여기 눈썹의 위치와 코의 위치, 이 눈썹의 위치와 코의 위치를 보시면 이쪽이 귀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귀의 위치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눈썹과 코의 위치를 참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눈썹을 쭉 이어가지고 보면은 그게 귀의 시작점이 되고 코의 끝점에서 쭉 당기다 보면은 또 귀의 끝점이 됩니다. 이런 비율들을 알고서 얼굴을 그리시면은 아마 이전에 그렸던 얼굴과는 많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 편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측면을 그릴 때 유의점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얼굴들을 먼저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아까 박스 얘기를 했던 거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아까 상자로 말씀드린 거를 적용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면 있죠? 이 앞면이 이제 얼굴의 앞쪽 부분, 위쪽 부분은 정수리가 있는 윗부분에 대응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옆 얼굴과 귀가 있는 측면은 이 옆면에 또 대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얼굴을 쪼개서 이 안에서 비율을 나누고 얼굴을 그린다면 조금 더 그리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다만 이 정면에서 그렸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어쨌든 아예 정면이 아니라 얼굴이 옆으로 살짝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그릴 때에도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정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면을 표현하는 게 애매하기도 하고, 아무튼 앞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측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하나의 입체죠. 얘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가이드도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대신에 시작점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1대1 대 1이에요. 정면이니까. 대신 가이드를 그릴 때에도 얼굴 선을 따라가면서 돌아간다는 거를 꼭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점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서 얼굴을 그려볼게요. 여기 얼굴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림체에 따라서 데포름의 정도에 따라서 옆면은 조금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얼굴 구조가 조금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옆면의 얼굴의 이 면적은 조금 조절을 계속 자기 그림체에 맞게 찾아봐 주는 게, 그래서 저희가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본 얼굴과 반측면으로 좌측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위를 보는 얼굴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제를 먼저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선은 여기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상자로 따지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바라본 걸 텐데, 상자의 밑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얼굴의 부위는 이쪽 턱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랫면이 좀 보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비율에서는 일단 빼고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냐 하면은 아까 이마선에서 턱까지 이렇게 얼굴로 잡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상정을 하는 거예요. 정면이지만 측면
살짝 보인다고 했죠? 아까 정면으로 그렸던 얼굴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모아지는 형태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면이랑 측면 그릴 때 설명드렸었죠? 이마에서 눈썹, 코, 턱 각각 다 1대 1대 1이라고. 얼굴을 그리는데 이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정면하고 그릴 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얼굴은 입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대략 9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얼굴의 단면은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아래쪽에서 위쪽을 볼 때 그리드를 그릴 때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얼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대 1로 나눈다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얼굴 선을 따라가면서 그어야 되겠죠? 귀의 위치도 그리드를 따라서 똑같이 같이 이동을 시켜줍니다. 시점이 달라져도 이 그리드가 이렇게 굴러갈 뿐이지 시점이 바뀌든 간에 이 비율들은 여전히 1대 1대 1로 나누어지고 위치들도 그냥 시점이 바뀌어서 이게 휘어져서 그려진다 뿐이지 눈의 위치가 아래에서 위로 됐다고 해서 여기에서 시작된다거나 뭐 여기에서 막 이렇게 시작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시점이 바뀌어도 얼굴 형태가 무너지지 않아요. 감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런 비율들과 법칙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는 게 형태를 잡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얼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점이 들어간 얼굴들, 뭐 아래에서 위로 보든 위에서 아래에서 보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 아래에서 위를 본 경우에는 이게 얼마만큼 내가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런 것, 특히 턱의 이런 면적들 아니면 휘어지는 각도들이 많이 달라지곤 해요. 그래서 비율을 알았다고 이거면은 이제 나도 아래 얼굴 다 잘 그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한번 각도가 아래에서 본 얼굴들이라도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봐보시고 그 얼굴들을 모사하면서 비율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러면서 위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은 얼굴 그리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보고 조금 왜곡이 들어갔지만 조금 더 투시가 심하게 들어가면 뭐 귀의 위치가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정도로 그러면 턱의 면적은 더 이렇게 많이 보이겠죠? 그렇게 된 얼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눈을 그릴 때에도 그리드를 따라서 같이 굴려줍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놓치기가 쉬운 부분인데 눈썹 이런 선들도 그리실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눈 때문에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의 이 밑에 선들, 위에 이런 쌍꺼풀 선들을 그을 때도 얼굴 형태를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 그어주셔야 됩니다. 귀를 그릴 때에도 정면에서 그릴 때에는 이런 위쪽과 아래쪽 부분의 이런 면적들이 조금 균일 했지만 아래에서 위로 보는 귀를 그릴 때에는 아래쪽 이 살들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위쪽의 형태는 조금 더 얇게 보이는 게 이게 아래에서 위로 봤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느껴질 수 있게 하겠죠. 아래쪽에서 위쪽을 바라볼 때 이쪽 턱 부분을 그리는 게 다들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말 턱 면적을 이렇게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면적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처리할 때 채색 부분에서 좀 더 묘사를 하고 형태를 잡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얼굴이 좀 더 많이 보이게 턱을 아예 안 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데포르메가 된 그림체에 한해서. 그렇지만 간략화를 시켜서 이렇게 턱을 좀 더 그려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입체감을 내는 데는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얼굴 구조를 이해도와 자신의 취향이 합쳐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답이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아래쪽에서 위를 보는 얼굴을 이제 중앙에서 바라본 거랑 이제 또 아래에서 위로 보는데 45도 각도 좌측에서 바라본 것,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방향에서 바라본 얼굴보다 측면에서 바라본 얼굴들 면적이 좀 더 크죠. 원래 측면이 옆 얼굴이 정면보다 훨씬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이거는 사람 얼굴을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리 밑면은 정원이 아니라 조금 더 긴 타원 형태예요. 구가 아닌 거. 아주 완전한 정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 얼굴이 정면보단 측면이 좀 더 면적이 보이는 겁니다. 얼굴을 팍스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뭐 아까처럼 턱이 밑면으로 보이는 거고 이쪽이 얼굴의 정면 그리고 이쪽이 귀가 있는 측면 부분. 얼굴을 그리실 때는 계속 의식적으로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내가 3차원의 무언가를 그리고 있구나. 얼굴을 박스 형태로 치환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얼굴을 그리시기 전에 계속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은 입지적으로 그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먼저 얼굴의 각 면적들을 앞쪽, 옆쪽 다 생각해서 나눠주고 이쯤 아래에서 위로 보고 아랫면 이 경우에는 얼굴로 따지면 턱이 추가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들 있죠? 여기도 턱 밑면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굴을 3등분을 해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고 아까 정육면술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꺾어서 그렸었죠? 얼굴 그리드 선을 그릴 때도 같이 이렇게 꺾어져서 그립니다. 코 쪽에 그리드를 잡으실 때는 보통은 코의 끝 이쪽으로 해서 그리드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봤으니까 귀의 밑면도 조금 더 길게 보이겠죠?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밑에 얼굴 선들 있죠? 이 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보다는 아주 살짝 더 많이 보입니다. 이마의 경사도 조금 더 그려주시고 턱의 부분은 보름이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이렇게 그려주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날렵하게 빼면은 아래에서 위를 보는 그림도 조금 더 턱이 날렵하게 그려질 수 있겠죠. 대신 아래에서 위를 보는 45도 측면의 턱을 그릴 때는 얼굴하고 목이 연결되는 이 부분은 가급적 표현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보는 얼굴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보는 얼굴 각도도 그려볼게요. 이것들도 준비를 해놨어요. 먼저 이것도 상자를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박스를 그려보았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 나눌 수 있겠죠? 아래쪽도 아주 적게 보이겠지만 측면이 존재하겠죠? 그것도 빼먹지 않게 해줍시다. 45도 좌측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겠죠? 아까 위쪽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상자의 기울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그리드를 그릴 때에도 이런 식으로 얼굴 입체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는 말이에요. 먼저 요거를 파악하시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얼굴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 나는 어떤 시점을 택할 것인가, 내가 이 얼굴을 지금 상자로 치환한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각도를 그리든지 간에 이 얼굴 그리드를 그리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얼굴을 1대1대1로 또 나눠줍시다. 아까 이거 상자 그렸던 것처럼 여기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얼굴 그리드를 그릴 때도 여기가 이렇게 갔죠. 그럼 귀를 그릴 때도 여기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올라간 위치로 가서 귀를 그려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니까 턱도 조금 더 뾰족하게 그려야겠죠? 정면에서 본 거보다는 조금 덜 굴려줍니다. 아주 안 굴리는 건 아닌데 둘에 비해서는 조금 덜 굴려진다는 느낌으로 눈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입도 직선으로 이렇게 긋는 것보다는 이 그리드 선에 따라서 살짝 휘어지게 그려주세요.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좀 그런 얼굴 선들에 맞춰서 그려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귀 그리실 때도 여기 윗면이 제일 많이 보이고 아랫면은 거의 보이지 않겠죠? 위에서 아래로 보면 45도 좌측 얼굴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줍니다. 측면 각도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이거 중심선을 이렇게 쓱 긋는 게 아니라 얼굴 구조를 생각하면서 여기 코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또 나오겠죠? 그리고 입술에서 살짝 들어갔다가 윗입술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살짝 들어갔다가 아랫입술 쪽에서 또 살짝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잡아주면은 코 위치나 이런 거 잡을 때 덜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까지 얼굴을 각도별로 한 번씩 그려보았습니다. 얼굴을 각도별로 그리는 거는 처음부터 바로 그리기랑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방법들, 얼굴을 하나의 입체로 인식하기, 박스로 먼저 생각해서 얼굴의 각 면들이 어떤 면인지 파악하기, 그리고 얼굴 안에 있었던 비율들을 기억하고 연습하시면 언젠가 각도별의 얼굴들을 다 멋지게 그릴 날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